속보, 문체부 정치계 칼 갈았다. 정몽규 홍명보 단독 청문회 제대로 칼 갈은 문체부와 정치계 뿌리 뽑겠다. 정몽규 홍명보 소환 확정.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절차상의 논란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체위 여야 간사는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절차의 적절성 등을 따지기 위해 축구계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복수의 문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지난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축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일 대한축구협회 김정배 한준혜 부회장으로부터 협회 측 설명을 들었으며 이날 박문성 해설가 등을 만났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여야 간사가 관계자들을 부르는데 뜻을 모았다. 문체위 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5일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국회 증인 출석 날짜는 그 이후가 될 예정이다. 국회가 직접 나서 직접 협회의 꺼림칙한 부분을 파헤친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3일 홍명보 감독을 새로운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는데 과정상 어느 때보다 잡음이 많았다.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 이임생 기술이사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심층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없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면접 절차 누락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침묵이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정작 정몽규 회장은 사태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논란의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정몽규 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과거 의원들이 스포츠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문체위는 지난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의 의혹을 검증하고자 당시 선동열 대표팀 감독을 국정감사에 불렀다. 하지만 당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안게임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발언부터 시작해 근무 시간이 얼마냐 되느냐, 연봉이 얼마냐 등 전문성이 결여된 질문으로 논란을 빚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선 감독은 국정감사 이후 한 달 만에 자구인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며 자진 사퇴했다. 스포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8년 선동열 국감 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2. 우여곡절 끝에 출항하는 홍명보호. 양민혁 등 새 얼굴 발탁하나. 여론의 거센 비판 속 10년 만에 다시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딜기 소집 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새로운 출항에 맞춰 새 얼굴들이 승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향한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내달 치러지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 발탁된 선수들로 구성되는 대표팀은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예선 1차전을 치르고 이후 오만으로 건너가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오만과 2차전을 펼친다.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조 1, 2위가 본선 자동 진출권이 주어지는데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그 첫걸음을 뗀다.
특히 이번 A매치 2연전은 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고 치르는 첫 공식 일정이라 더욱 시선을 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홍 감독을 선임. 202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맺었다. 홍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홍 감독은 의리 논란 속에 1년간 대표팀을 맡아 5승 3무 10패로 부진한 성적을 냈고 월드컵에서도 1무 2패로 초라하게 퇴장했다. 1무 2패는 한국이 21세기에 참가한 월드컵 성적 중 가장 저조하다. 홍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치르는 10년 만의 복귀 무대는 일단 내용과 결과가 모두 좋아야 한다. 그래야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선임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앞장서 이 문제를 들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까지 좋지 않다면 여론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팔레스타인도 오만도 모두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나 방심 없이 가진 것을 다 쏟아야 하는 경기다. 홍명보호는 코칭 스태프 구성을 마쳤다. 최근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소, 아고 마이아 코치를 선임했고 앞서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 코치와 양영민 골키퍼 코치, 이재홍, 정영규 피지컬 코치가 A대표팀에 합류했다. 이후 일기 소집 명단 작업에 돌입했다. 홍 감독은 지난 16일부터 코칭 스태프와 함께 K리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대표팀에 발탁할 만한 선수들을 점검하는 중이다. 24에서 25일 열리는 K리그 경기장도 찾아 마지막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아무래도 결과가 중대한 경기를 앞둔 만큼 갑작스럽게 큰 폭의 변화가 있진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 토트넘, 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재성, 마인츠, 황희찬, 불버햄튼 등 주축 선수들이 이번에도 태극마크를 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새로운 얼굴이 불과 얼마 전까지 K리그 감독으로 현장을 누볐던 홍 감독의 부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역시 가장 주목받는 신예는 올 시즌 8골 5도움으로 강원의 K리그 1선두 돌풍을 이끄는 18세 장민혁이다. 그는 이런 전리품으로 앞세워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2030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홍 감독은 18일 강릉종합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 광주전을 찾아 양민혁을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이승우, 전북과 황문기, 강원의 승선 여부도 지켜볼 만하다다. 이승우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토종 선수 중 가장 많은 10골을 터뜨렸고 황문기도 도움 6개로 이 부문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월드컵 예선 경기는 23명으로 최종 엔트리를 짜지만 대표팀은 부상, 컨디션 난조, 원정 경기 등 변수를 고려해 25명 안팎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명보호 일기는 9월 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소집돼 첫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오피셜 역대급 촌극 바르셀로나와 동행 마무리, 트래블 주역 귄도안. 1년 만에 맨체스터 시티 복귀. 1년 전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향했던 일카이 귄도안이 다시 맨체스터 땅을 밟았다. 셀러리캡 문제로 귄도안과 바르셀로나가 1년 만에 계약을 종료하자 맨시티가 그를 빠르게 품었다. 맨시티는 23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귄도안과 1년 계약을 맺으며 그를 재영입했다. 귄도안은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하고 16개월 뒤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지만 한 시즌 만에 맨시티로 돌아왔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귄도안과 맨시티는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추가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인상적인 활약상을 남기며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한 귄도안이 1년 만에 맨시티 유니폼을 재착용했다. 지난 시즌 귄도안은 공식전 51경기에 나서 5골과 14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페드리, D11, 파블로 가비, 20, 프랭키 데 용, D17 등 바르셀로나 핵심 미드필더들이 줄줄이 부상 이탈한 상황에서 꾸준히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줬다. 애초 귄도안은 인터뷰를 통해 바르셀로나를 떠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페네르바흐체를 비롯해 튀르키예 구단들의 구애를 받았으나 공개적으로 이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다니 올모, D16를 셀러리캡 문제로 선수단에 등록하지 못하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다 고주급자인 귄도안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힌 귄도안은 곧바로 맨시티 복귀 계획을 세웠다. 이 소식은 호셉 과르디올라, 53 스페인 감독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고민도 없이 귄도안 재영입을 승인했다. 이후 귄도안과 맨시티는 빠르게 합의점을 찾으며 재회에 성공했다. 귄도안은 등번호 19번을 달고 과르디올라 감독과 다시 합을 맞추게 됐다. 맨시티로 돌아온 귄도안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에서 보낸 7년은 경기장 안팎에서 크게 만족한 시간이었다.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성장했고 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라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제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였다. 맨시티로 돌아올 기회가 생겨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고 그와 매일 함께하면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다. 매일 경쟁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모든 프로 선수가 원하는 바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다시 만나게 돼 정말 설렌다라고 은사와 재회 소감을 전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애제자인 귄도안은 뉘른베르크, 도르트문트 등을 거쳐 2016년에 맨시티로 이적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공격적인 오프더볼 움직임을 내세워 득점력을 뽐내기도 했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해 맨시티 선수단을 경기장 안팎에서 진두지휘했다. 귄도안은 맨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 5회, 잉글리시 풋볼 리그 카라바오컵 우승 4회,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우승 2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를 차지했다. 특히 2022에서 23 시즌에는 트래블을 달성하며 맨시티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지난해 여름 바르셀로나로 떠난 그는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맨시티 이기 준비를 마쳤다.